안녕하세요, 호랑이 형님 박사 호랭입니다. 2부 159화 녹치대 추호편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녹치대 추호의 찐한 한판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염주찬 수인들 중에서 강한 개체들끼리의 대결이라서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속 있는 전투를 한 추호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녹치가 초반에는 뭔가 보여줄 것처럼 강력한 공격을 꽂아 넣었는데 대방의 장기를 파열시켰던 녹치의 킥은 추호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여튼 둘의 대결 사이에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녹치와 추호의 대결이 어떻게 흘러갔고 왜 녹치가 맥없이 졌는지 페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투 경험의 차이, 추호의 노련한 운영. 추호는 녹치를 처음 봤죠.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녹치가 기습적으로 첫 방을 날리고 화려한 발차기 기술을 선보이면서 뒤돌려차기로 강하게 한 방 먹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추호는 녹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속도와 파워를 갖췄다는 것에 내심 당황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죠. 녹치의 전투 스타일을 파악한 추호는 곧바로 노련한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녹치 싸움 스타일이 어떤가요? 언뜻 볼 때는 굉장히 빠르고 화려합니다만 발차기 위주의 큰 동작이 많습니다. 상대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면 녹치는 발차기를 하면서 상대에게 접근하기도 하고 자신의 장점인 속도를 살려서 치고 빠지는 전투를 합니다. 녹치 같은 스타일에 맞서서 싸우려면 최대한 거리를 가깝게 좁히면서 싸우는 게 승기를 잡는 방법이죠. 추호는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녹치와의 거리를 좁히는 데 집중했죠. 녹치는 추호가 접근전으로 나오니까 본인의 장기인 발차기가 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빠른 놈을 잡으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상대의 속도를 죽여야 됩니다. 추호는 처음부터 녹치의 다리를 노린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녹치 공격을 튕겨내면서 기다리다가 다리에 한 방 꽂아 넣을 틈을 발견합니다. 이 공격이 적중했고 녹치는 더 이상 거리를 벌릴 수가 없게 됐죠. 빠른 놈을 잡으려면 속도를 먼저 죽여놓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다른 싸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빠르도 천남성과 싸울 때 범차를 이용해서 천남성의 속도를 먼저 잡았죠. 그 후에야 닭공에 들어갔고요. 베르텐게도 풍과 싸울 때 다리를 먼저 노렸습니다. 같은 이유로 추호도 녹치의 허벅지를 공격함으로써 속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추호는 붉은 산에서 바쿠의 포갑 아래 숱하게 싸워왔고 항마전까지 참전해서 살아 돌아온 엘리트 항마병이죠. 녹치가 수련을 통해서 공격력과 스피드는 상당히 키웠지만 경험과 맷집면에서 한참 부족한 것이 드러난 싸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추이한테 배웠나? 추호의 기막힌 무투.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추이는 처음 변종이 되었을 때 마치 4발 달린 짐승처럼 싸웠습니다. 두 발로 서서 두 팔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추이는 막 변종이 된 상태라서 이족보행 상태로 싸우는 법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귀신굴에서 구망에게 수련받고 나서든 인간형 신체에 맞는 무투도 사용하고 보다 발전된 스킬을 선보이기 시작하죠. 가령 예를 들면 상대의 팔 공격을 자기 팔로 막은 다음에 팔꿈치로 연속 공격을 먹인다든지 상대가 들어오는 힘을 이용해서 카운터를 먹인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추호를 보면 추이가 싸우는 방식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녹치에게 먹였던 팔꿈치 공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팔꿈치 공격은 원래 추이의 전매 특허 기술입니다. 산군에게도 먹였고 빠르에게도 먹였죠. 아주 짧은 거리에서 뾰족한 팔꿈치로 강하게 때리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추호가 이걸 그대로 따라했죠. 주먹으로 공격하는 척하면서 팔꿈치로 강하게 때렸고 제대로 맞은 녹치는 그대로 쿵 하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흘리면서 동시에 역습을 날리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이가 산군 무커와 싸울 때 자주 보여준 모습이죠. 이 장면을 보시면 산군의 공격을 팔로 가드하면서 발로 옆구리를 때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격은 흘리면서 반격을 더한 것이죠. 추호 또한 녹치가 회오리 펀치를 날릴 때 유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격은 팔꿈치로 가드하면서 충격을 줄였고 들어오는 힘을 이용해서 허벅지를 때려버리죠. 전형적인 추이의 싸움 기술입니다. 아마 붉은 산에 있을 때 추이가 항마병들에게 싸움 기술을 좀 가르친 것 같습니다. 빠르가 이상하게 빈틈이 없다고 말한 그 기술들이겠죠. 추호가 추이에게 싸움 기술을 배웠다면 혼자 독학으로 수련한 녹치가 추호를 이기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셋째, 녹치는 원래 태생이 약했다. 녹치가 흰산범들을 학살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잘 봐라. 예전에 너희가 업신여기던 그 녹치다. 옛날에 흰산범들이 자기를 개무시했다 이거죠.
명색이 범을 잡아먹는 비위인데 무서워하기는커녕 무시했다는 것은 녹치가 그만큼 약했다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다가 재생 능력도 생기고 힘을 증폭시키는 빨간 단약을 몰래 빼돌려서 계속 먹었죠. 결국 소위 말하는 성 한 채값 들여서 약발로 파워업한 것이 녹치입니다. 태생부터 약하게 태어난 개체였다는 거죠. 물론 혼자 수련 다니면서 도르바리도 깨고 예전보다는 벌크업도 확실히 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신체가 잘 잘리고 썰리는 걸 보면 확실히 물몸이고요. 약발로 강해진 케이스라서 자신의 강함에 비해 전투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가 않죠. 녹치가 이번 패배를 계기로 자신의 약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혹독하게 수련해서 더 강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 황료가 정신을 차리면서 끝나는데요. 녹치까지 쓰러진 마당에 이제 추호는 황료가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추호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일영이 심어둔 힘까지 막아야겠죠. 과연 뒤통수의 귀신이 또 발동해서 일영의 계략을 막아낼 것인지 기대가 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낮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